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동안 이제 보내주신 사진들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어, 이제 달에 나무 키우면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들, 이제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 서로 이제 시행착오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정보를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뭐별 뜻은 없고요. 이제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정 관련해서 보내주신 사진이고요. 이제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간부에 이제 눈이 냉해로 날라갔습니다. 이게 새로 받은 눈이에요. 그래서 윗부분은 이제 상단부는 또 날라갔고요. 요런 경우 이제 요런 식으로 나왔을 때 선택을 하시는 기준은 이제 저 같은 경우 뭐냐면 도장지가 얼마나 잘 뻗느냐가 문제예요. 도장지가 얼마나 잘 뻗느냐. 근데 지금 윗부분에 잎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요 위에서 전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 눈을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하단부 지금 이 잎은 연두색으로 지금 세력이 안 좋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휘어있는 애가 있어요. 밑에서 나왔긴 하지만 요런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아예 위쪽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정리하고 새로 이렇게 받아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요건 선택이에요. 윗부분에서 전정을 해서 여기서 눈을 새로 이렇게 받을 건지, 아니면 밑에서 나오는 친구 세력이 좋은 놈이 있으면 얘를 다시 키울 건지, 요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난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밑에 거 하나 놔두고 위에 이렇게 잘라 두시면 됩니다. 요런 경우 요런 경우도 보면 지금 윗부분에서 튀어나가는 애는 없어요. 이제 요런 가지들이 있긴 한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요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잎, 두 잎, 세 잎, 네 잎, 다섯 잎 정도 남겨놓고 위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것도 잘라주시고 요 밑에는 다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잎을 놔두고 이렇게 새 눈을 받아갖고 올리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밑에서 지금 튼튼하게 나와 있네요, 잎이. 요 친구. 요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윗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큰 거 아깝다. 그럼 요거 이제 잘라갖고 요 부분이죠. 정리해서 키우셔도 되고. 근데 왜 이쪽 끝을 안 쓰느냐? 이쪽 끝은 왜 안 쓰냐면 지금 요 주간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가지 끝이 보면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가지도 가늘고요. 그래서 이 수간이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물관이 가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가는 물관을 통해서 또 저게 굵어져서 저기서 눈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하단부에서 조금 굵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굵은 눈을 받아서 올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나무를 잘 판단하실 때는 여기를 항상 살펴야 돼요. 아랫부분에 수간이 닫히지 않았는가, 수피가 벗겨지지 않았는가, 썩지 않았는가 확인하시고, 여기 보면 살짝 갈라져 있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잘라버리고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 요거 하나 정리해가지고 유인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주로 놔둔다면 요거 하나 정도 놔둘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지금 끝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 제거하고 요거 하나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런 친구는 중간에 올라가긴 하는데 약 1m 정도 올라가면 돼지꼬리 말듯이 핑핑 감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바닥 상황이 좋다고 한다면 새로 이 하단부에서 이렇게 굵게 나가는 놈이 있어요. 6월 달에. 그럼 그 친구를 키우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놔두고 잎을 잘라가지고 다시 눈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고민들 하십니다. 처음에 1년차 또는 2년차에 밑에서 신초 아주 튼튼하게 받아가지고 위로 올렸는데, 정말 잘 만드셨어요. 요거는 뭐냐면 예비지 하나 이렇게 놔두고, 신초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올려놓으셨잖아요. 그 이제 요 정도 올라갔으면은 예비지는 커팅 하시고요. 주변에 고라니가 많이 오나봐요. 이렇게 망도 다 치셨어요, 전부.
정말 잘 만드셨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 올라갔으니까 요 덕 시설에서 어디서 커팅을 하느냐? 지금은 커팅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위로 더 올라가가지고 최소 잎이 요 정도는 돼야 돼요. 또는 요 정도. 예, 요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잘라줍니다. 근데 이제 요 잎이 어디 나와야 되냐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예, 요 정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보다는 약 한 10cm 정도 낮은 10cm에서 5cm 정도는 낮게 해가지고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그 다음 주에 요건 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눈이 나와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물이 막 맺혀 있잖아요. 예. 비가 오면은 특히 비 오는 날 전후로 해서 이런 눈이 빨리 나옵니다. 당연히 뿌리에서 막 밀어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온대 그럼 가갖고 재빨리 자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좀 슬픈 장면이에요. 대다수 이제 다래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거의 99.9% 한두 번씩 보시게 될 장면인데요. 이제 이 나무가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꼬그라졌어요. 잎이 다 축 처져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왜 이러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한 건 과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잎이 까맣게 타들어가 있습니다. 까맣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까맣게 잎이 까맣게 타들어가면 과습이에요. 예, 거의 90% 이상은 과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10% 예, 검은 무늬병, 이제 검은 전무늬병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래는 예, 그런 병증이 거의 안 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거의 잎 색깔이 갑자기 까만색으로 변하면서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린다 그러면은 과습이에요. 근데 나는 물을 안 줬는데 왜 과습이에요? 물을 적게 줬다 하더라도 토질 자체가 점토질이 강하고 예 이제 비가 온 뒤에 푹 빠지는 데 같은 경우는 질식을 합니다. 뿌리가. 그럼 질식을 하면 뿌리가 호흡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썩어요 전부. 뿌리가 호흡을 못하고 최소 3일 이상 예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 효과로 갇혀 있으면 뿌리도 이제 뿌리 근피라고 하죠. 뿌리 껍데기 부분이 박리가 돼요. 예. 서로 이렇게 벗겨집니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현상 때문에 뿌리가 활동을 못하고 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기 밑둥까지 이렇게 썩어 들어간 건데 꽤 오랫동안 질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셨나봐요. 근데 물을 많이 안 주셨대요. 그런데 흙 긁어서 이렇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보니까 두둑도 성형이 잘 돼 있고 한데 이 점적관수가 문제예요. 점적관수 같은 경우는 좁은 면적에 많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래 틀어놨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좁은 면적에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1시간 관수량이 점접인 경우에도 예,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식으로 퍼져서 들어가거든요, 물이.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이 꼭지점에서 볼 때는 물이 없는 것,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으로 이렇게 해서 막 완전히 막 다 스며들기 때문에 예, 점적관수는 반드시 너무 오랫동안 물을 주면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이제 점토질이 강한 흙이에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습으로 뿌리가 죽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네, 요것도 이제 처음에는 갈색잎으로 이렇게 말리길래 이거 갈반병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통 다른 과수들에서는 갈반병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점점. 근데 요 상단부를 보면 똑같아요. 새카맣게 말려있어요 지금. 새카맣게 타 들어가다가 밑에는 먼저 탔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갈색으로 변한 건데 이렇게 까맣게. 그리고 과습에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잎맥을 따라서 이렇게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카맣게 말라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습이에요. 잎맥을 따라서. 근데 이거는 지금 물이 묻어 있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비가 계속 왔잖아요. 3일 동안. 예, 비 오고 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물을 많이 먹는 자리가 있어요. 예, 흙이 진흙이나 아니면 찰흙이 몰려 있는
곳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낙과로 열매가 있는데 지금 달렸는데도 다 지금 과경부위가 다 탈락했잖아요, 전부. 예, 과습이에요, 과습. 예, 과습입니다. 과습으로 이렇게 열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이제 수분을 많이 먹으니까 버티질 못하죠. 수분 스트레스로.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잎이 왜 노릿노릿해요? 예. 여기 영양분 부족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마그네슘 부족, 예,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보는데, 뭐 마그네슘 부족이 왜 오지? 잘 생각해 보면은, 예,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과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배수가 잘 되는 땅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땅, 아주 잘 되는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탈이 일어나요. 거름기가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다 물은 자꾸 줘요. 예, 과습인데다가, 예, 영양 결핍이에요. 예, 요것도 비슷한 현상이죠. 비슷한 현상으로 요 부분은 괜찮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은, 예, 이제 인맥을 따라서 노랗게 변해가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진행이 더 되면 이제 여기서 반대죠. 여기서 진행이 더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과습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비 올 때 특히 토질이 맞지 않으면은, 예, 땅 자체가, 흙 자체가 이렇게 배수가 잘 안 되면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또 과습 문제예요. 여기는 지금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쭉 심어놓은 것들이 새까맣게 갖고 죽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발자국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 발자국을 보면 발자국이 찍혀서 보이죠? 예, 발자국이 찍혀서 보이는데 진흙이에요, 완전히. 이 밭은, 예, 물이 들어가면 흙 자체가 물을 오랫동안 먹고 있는 흙입니다. 이 토양 개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수를 좀 더 깊게 파고, 예, 물을 이제 수분량을 조금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 개량을 해야 되는데, 토양 개량 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응급으로 뭐 완교라든지 상토라든지, 아니면 뭐 볏짚을 썰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기물을 집어넣는다든지, 부엽토라든지, 예, 응급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는 조금 낮아요. 예, 이거보다 지금 평지가 이렇다고 한다면 흙을 이렇게 더 모아가지고, 예, 또는 두둑이 이렇게 성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려서 위에다 올려서 심으셔야 돼요, 나무를.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위에 있는 뿌리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뻗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토양 개량을 반드시 해야 되는 땅인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점토예요. 발자국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물이 들어가서, 장마철에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비슷한 밭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죠, 배수로가 이렇게 파져 있지만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 배수로 가지고서는 아마 장마철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수로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배수로 위치라고 한다면, 예, 이 위치예요. 예, 안쪽에다 배수로를 만들지 마시고 바깥쪽에다가, 예, 깊이 파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깊이 파가지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물 완전히 차단을 하고요. 안쪽에서 나가는 물도 바깥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배수로는 반드시 밭 안쪽에 만드시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최소 30cm에서 50cm 깊이로, 예, 그래도 나중에 이제 장마철에 비가 오고 하면은 다시, 예, 흙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점점 다시 또 높아져요. 그래서 배수로는 항상 정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다래밭은 배수만 잘 되면은, 예, 농사는 쉽더라고요. 요거 아까 이제 보셨던 나무에 떨어진 열매들이에요. 예, 과습 피해로 인해서 미수정이 발생했고, 미수정이 발생하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말라서 떨어집니다. 예, 요게 이제 수분 스트레스인데, 수분 스트레스이면서 수분 두 개가 같이 왔어요. 이면서 저온. 요때 이제 여기가 이제 경북인데요. 5월 20일 전후로, 5월 20일 전에 꽃이 폈습니다. 조금 일찍 개화를 했고요. 그때 당시 아침 저녁 기온은 9도에서 10도였어요. 굉장히 쌀쌀했고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참 개화기 만개기였고요. 그때 이제 하필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서 날씨가 추우면서 두 가지가 겹치니까 예, 완전히 다 미수정이 발생했어요. 수정이 돼야 되는데 착각이 지금 요게 수정이 안 끝난 겁니다. 수정이 완전히 끝나면은 이 말라 들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이 끝나기 전에 착과가 되는 시점에서 저온 피해로 예, 미수정이 발생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꽃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제 겁니다. 요거는 제 건데 이제 수정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려고 찍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만개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착과기, 그 다음에 여기 착과, 요런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구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꽃밥, 수술이라고 하고도 꽃밥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암술머리, 요거 암술관이라고 해요. 요거는 암술대 또는 이제 꽃가루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꽃의 형태를 보면은 요거는 꽃잎이죠. 예, 항상 하단부 이렇게 나와요. 다른 꽃은 예,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 수술이 암술보다 위에 위치해 있어요. 예, 여기도 보면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결실이 된다고 이제 제품 종류가 이제 몇 가지 품종들은 자가 결실이 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꽃들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면 꽃가루가 암술대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씨를 맺고 예, 열마가 착화되고 착화되는 시점부터 비대가 됩니다. 예, 요렇게 꽃가루가 들어가서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무가 신초 생장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예, 나눠집니다. 나뉘어요. 힘이 빠집니다. 여기 지금 열매에 집중을 해야 돼. 열매에 집중을 안 해요. 도장지에 집중을 해요. 또 하나는 물이 묻으면서 무게가 실려요. 그리고 여기 꿀이죠. 꿀이 여기 매달려 있는데 예, 이 꽃가루가 떨어지면 이 꿀이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 못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묻으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예, 물 온도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저온 피해를 봐요. 저온 피해를 보면 세포 분열이 안 되고 이 꽃가루 관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으로 꽃가루가 이렇게 들어가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관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막혀요. 꽃가루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정이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겁니다. 꽃가루가 들어가서 요 관이 막혀요. 꽃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말라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다 수정이 된 게 아니에요. 수정이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까맣게 와야 돼요. 전부 다. 예, 다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꽃받침이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수정이 다 안 끝났어요. 아직 수술 머리가 다 떨어지고 완전히 열매만 남아야 됩니다. 완전히 남고 요게 새카맣게 말라 들어가면서 열매가 크게 불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착과가 완료된 겁니다. 수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열매가 불어나지 못하고 예, 요렇게 해서 그냥 동일한 형태로 그냥 네, 낙과되면은 미수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무 가끔 미수정이 발생하는데 내 거는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는데 다 미수정 문제인데 미수정이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수분 스트레스와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무름병이라든지 칼슘 부족이라든지 뭐 영양분 부족도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저온 피해는 언제부터 오는가? 아니 적정 온도는 수분 또는 수정이 되는 적정 온도는 몇 도인가? 포도 경우에는 15도에서 23도. 달에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키위 기준으로 하면 키위는 20도입니다. 키위는 20도. 근데 키위도 달에잖아요, 달에. 20도인데 수정 한계 온도가 있어요. 이제 한계 저온이죠. 저온인데 이제 한계 온도가 있는데 포도 경우에는 12도에서 13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예, 보통 그렇더라고요. 12도에서 13도라고 해요. 근데
보통 15도 이상에서 23도가 가장 적정 온도인데 12도에서 13도. 달해가 그렇죠. 참. 달해가 12도에서 13도를 버틴다고 해요. 예, 12도에서 13도가 이제 최저 수정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피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죠. 요 수술 색깔도 이상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제 것도 일부 양지 쪽에 냉해 피해 본 애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달의 뿌리예요. 제초 매트를 2년 이상 덮어놨더니 요렇게 뿌리가 다 떠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놔뒀습니다. 요거는 샘플로 제가 이제 보려고. 뭐냐면 기둥 중앙부터는 이렇게 굵은 뿌리들이에요. 대부분 잔뿌리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뿌리들은 점점 멀어질수록 많아지고 뿌리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뿌리가 또 한층 더 있고요. 그 밑에 또 뿌리가 한층 더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다층 구조예요. 보통 청근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한 층만 있는 줄 아시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아니고 밑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뻗는데 총 요 넓이는 30cm. 30cm입니다. 30cm. 30cm 정도 되더라고요. 단면을 잘라보니까. 심심해서 한번 파봤습니다. 제가 30cm 정도 되고, 그 이제 뿌리 분포도 단면을 보면 이 굵은 뿌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잔뿌리들이 감싸고 있어요. 단면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이 뿌리들이 그럼 다 살아있느냐? 죽기도 하고 다시 또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초 매트를 쓰면 안 된다. 뿌리가 뜬다라는 예시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쭉 뻗습니다. 그냥 막 휘어지고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360도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배수를 파놨잖아요. 제가 배수를 파놔서 여기 이제 공기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옆으로 두둑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막 나오다가 이렇게 산소를 만나잖아요. 공기를 직접 나오잖아요. 만나면 기피합니다. 여기는 막다른 낭떠러지인데 그러고서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뿌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으로 나오죠. 이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후에 또 구독자님들 이제 보내주신 사진이나 궁금하신 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